자, 그 다음에는 전혀 새로운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은 삼각함수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선행 지식들이 있어. 선행 지식들. 그래서 일반 각과 호도법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호도법이 뭐냐면은 나중에 또 추후에 정확히 배우겠지만 주적으로, 일단 호도법은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뭐 각도에 대한 표현이 뭐 15도, 뭐 30도, 45도, 60도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거 뭐 30, 60도 이렇게, 이러한 각도 표현의 다른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각을 표현하는 표현이 이렇게, 이 표현을 60분법이라고 하거든. 60분법이 있고, 이번 배울 호도법이 있다. 육신분법이랑 호도법. 사실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렇게 각이 나왔을 때 이 각도를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없지. 그러니까 점 찍을 수 없잖아. 이 각이 얼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실수가 아니지, 그렇지? 실수가 아니라 얘는 무차원량이라 해가지고 어떤 차원값이 없는 거죠. 실수는 1차원값이잖아.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수직선에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각들을 수직선에 표현하기 위해서 호도법이라는 이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나중에 배울 것이고, 일단 밑에 각과 각의 크기부터 봅시다. 자, 각이라는 게 뭐야? 두 반직선이 만나서, 만난 그 모양 자체가, 그 도형 자체를 각이라 그러지. 그래서 그 벌어진 정도가 각의 크게 될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x 5 이렇게 p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각이 각 XOP의 각의 크기겠지? 이 벌어진 정도가. 그래서 여기 용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OX 이 친구를 시초선이라 그래. 시초선.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 처음 시작을 의미하는 시초선이라고. 그다음에 이 OP가 뭐가 되냐면은, 이 OP의 이름을 동경이라 그래. 동경. 왜 동경이라 그러냐면은, 이게 한자인데 이 동이 움직일 동자야. 움직인다. 그다음에 이 경은 길경자거든. 길경. 경을 쓰는 우리 일상생활 용어가 경로를 탐색하자 할 때 경로, 경. 그래서 얘는 움직이는 길이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OP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를 동경이라 한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용어가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여기를 뭐 이렇게 알파, 이 가이프 1쌤이 알파 라고 한다면은, 이 각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플러스다 라고 할 수 있고, 내려가면은 이제 마이너스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밑에 적을 각의 방향인 거야. 이렇게 시초선 기준으로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를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x축의 양의 방향, 여기를 시초선을 잡아.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 여기 지금 시초선입니다. 시초선. 그다음에 어떤 점 P가 있어가지고 원점과 점 P를 이은 이 선이 동경이 될 것이고. 그래서 문제 표현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 동경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 하자.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해. 다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 점 O랑 점 P를 이은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 하자. 이 각을 알파라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 다음 밑에 일반각 봅시다. 우리가 위의 표현에 대해서는 얘를 아무리 이렇게 길게 해봤자 360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얘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70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얘가 이 OP가 한 바퀴 돌고 와서 그 다음 10도만큼 가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일반각 알파 있을 때 일반각을 이렇게 알파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표현하고 싶은 각이 세타라는 각이 있는데 실제로 세타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 문자로 세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에 대한 자주 쓰이는 그리스 표현인 것 뿐이야. 그리스 문자. 이 세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해. 근데 이때 알파의 범위는 0보다 크고 360도보다는 작다. 0과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10도를 일반각 표현으로 쓰세요 라고 한다면 얘가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350이 된다 해줄 수 있겠지? 자, 그럼 밑에 다음 각의 동경의 위치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고 제 몇 사분면 각인지 구해라 돼 있어. 그럼 일단은 얘를 일반각 표현을 다 써보면은 얘가 360도 플러스 120도야. 어차피 여기 앞에 있는 이 360은 바퀴수를 의미하니까 막 계속 도는 거야. 이렇게 돌았다가 결국에는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그래서 좌표 평면이 나타내면은 얘가 120도니까 120도는 대략적으로 있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제 몇 사분면 각이라 할 수 있어? 제 2사분면 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제 2사분면 각이다. 그럼 밑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930 마이너스 780 마이너스 1020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 일반각에서 아까 선생님 지금 여기 0보다 크고 360도 작다고 했는데 0 이상이라 해주고 그다음에 0 도라고 써야 돼. 0도 0이 아니라 0도 알파 값은. 그럼 밑에 930은
360도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고, 그 다음에 210도 이렇게 있는 거니? 그래서 얘도 한번 표현해 보면은, 210도는 180 플러스 30도인데 180이 이렇게 평각이니까 30도가 더 간 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가 210도가 된다. 얘는 제 3, 4분면 가겠지? 3, 4분면.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어떻게 돼?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이 n은 지금 정수야. 정수. 정수. 그 말에 마이너스 780도는 우리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60도 라고 쓸 수는 있지만, 실제 일반각은 0보다 크고 0 이상 360 미만이니까 얘를 다시 써가지고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하고 플러스 300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각을 표현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게, 자, 마이너스 60도라는 건 그냥 사실 이렇게 아래쪽으로 60도 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60도 간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일반각이니까 항상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여기가 지금 300도가 된다. 그럼 얘는 제 4사분면 각이겠지? 그래서 제 4사분면 각. 다음 네 번째,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60도 되겠니? 맞지? 그래서 얘는 제 몇 사분면? 1사분면 해가지고 여기 60도 제 1사분면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각에 대해서 익숙해지라고 넣어둔 것이고, 그럼 오른쪽에 봅시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각 사분면에 따라서 세타의 범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자, 예를 들어서 세타가 제 1사분면 각이야. 제 1사분면. 그러면은 세타라는 친구는 뭐랑 뭐 사이에 있어야겠어?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있어야겠지? 다음 제2사분면, 얘는 360도 곱하기 n에서 90도보다는 커야 되고 360도 곱하기 n에서 180도보다는 작아야 한다. 있을 수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180보다 크고 270보다 작고 270보다 크고 360보다 작고 있을 수 있겠지? 한번 써보시고. 여기 위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나중에 또 정리할 건데, 각에 대해서 아까 표현법이 60분법이랑 호도법이 있다 그랬어. 각의 표현법이, 각에 대해서 각의 표현법이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기존에 썼던 게 60분법이고
번째는 호도법. 육식분법에서 단위는 도였어, 도. 오케이. 그래서 이 도를 각도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그건 각, 앵글은 각이고 각도, 단위를 디그리라 그래. 호도법에서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해요. 라디안. 예를 들어서 뭐 1, 이렇게 RAD 이렇게 쓰거든 호도법을. 근데 이 RAD는 우리가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우리 실수 상태, 실수 1이나 1 라디안이랑 똑같다. 그럼 호도법이 뭐냐 보면은, 이 호도법은 자 반지름의 길이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으로 정했어. 1 라디안. 다시 이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으로 설정했다. 자, 그러면은 중심각의 크기가 1 라디안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2r 곱하기 360도분의, 지금 여기로 그냥 뭐 x를 해볼게. x도 이렇게 x도 해봅시다. 내가 뭐가 된다고? r이 된다고. 양변에 r 있으면 약분 될 것이고, 그러면 x도가 100 얼마 되겠어? x도가 네, x도가 아니라 x라고 합시다. x 라디안. 뭐 하나 빠뜨리지 않았니? 반지름 길이 구할 때? 아, 파이 빠뜨렸지. 파이 빠뜨렸어. 그럼 x는 뭐가 돼? 파이분의 180 도이 되겠지. 맞니? 근데 지금 이 x를 쌤이 1 라디안이라고 정했다 그랬어. 1 라디안. 그래서 이 x 대신에 다시 1 라디안 써주면 그냥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근데 파이분의 180도는 파이가 3.14니까 대략적으로 얘는 한 58 정도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58도 정도. 그러니까 1 라디안이 58도 정도 된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자, 1 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니까 양변에 파이 곱해주면은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되겠지.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라디안을 생각시킬 수 있으니까 파이가 180도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파이는 180도야.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파이가 180이란 말이 아니야. 180도라는 거야.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3.14 어쩌고 그거야. 근데 이 60분법으로 파이를 표현하면은 180도가 된다. 180도를 호도법을 표현하면은 파이 라디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걸 가지고 얘들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자, 그러면 자 파이 라디안이 180도야. 그러면 360도는 뭘 표현할 수 있어? 2파이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2n 파이 플러스, 그럼 90도는 뭘 표현할 수 있어? 90도 2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삼면 각도 얘가 2n 파이 플러스 파이보다 크고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 제4삼면 각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 파이보다 크고 2n 파이 플러스 뭐보다 작다? 2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는 더 이상 60분법으로 표현하지 말고 전부 다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자. 주어진 각도들을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0분법 말고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이게 우리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알고 있는데 뭐를 복잡하게 배우냐 할 수 있는데 호도법을 배우는 순간 이 각도를 전부 다 실수화할 수 있으니까 실수화한다는 거 장점은 뭐냐면은 그래프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수직선 위에다가 각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거야. 그래프 배우려고. 각도가 이제 커짐에 따라서 어떤 값들이 바뀌는지 그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래서 실수화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일단 풀어봅시다. 자, 세타가 제2사분면 각이래. 세타가 지금 다 360 말고 호도법 표현해보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n 파이 플러스 파이보다 작아야 제2사분면 각을 의미하겠지? 그랬을 때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2분의 세타는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되겠네? 그래서 n의 값이 1일 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n이 1일 때 그럼 n이 1이면은 4분의 5파이 2분의 세타 2분의 3파이. 그럼 얘는 제 몇 사분면 각이야? 제 몇 사분면? 이거 얼마였어? 270이잖아. 그치? 270이야. 얘는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겠니?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했어. 근데 파이가 180도래. 그럼 4분의 파이는 45도겠지? 그래서 180에다 45도 더했으니까 225도 이렇게.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 제 3사분면 각이다. 그럼 두 번째 n이 2일 때 n이 2일 때는 얘가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2분의 세타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어차피 여기 있는 이 2파이는 한 바퀴를 의미해. 한 바퀴. 그러니까 이 각도가 있는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한 바퀴니까 360도 돌면은 원래대로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들은 그냥 무시할 수 있어. 각도의 위치에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럼 4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대. 그럼 몇 사분면이야? 제 1사분면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제 3사분면과 제 1사분면이 된다. 왜? 자, 왜 n이 3일 때는 확인 안 하냐? 공부할 수 있잖아. n이 3일 때. 어차피 n이 3 이게 들어가면은 3 들어가면 어차피 얘는 3파이나
파이나 어차피 위치는 똑같잖아. 그치? 왜?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한 거니까. 근데 2파이가 한 바퀴야. 근데 한 바퀴 돌려봤자 그대로 있겠지. 위치는. 이해되니? 그래서 1과 2만 확인하면 돼. 그럼 만약에 얘가 3이었어. 그럼 몇 번 확인해야 될까? 3번. 얘 3이면 3번이야? 얘가 지금 3이 되면은 얘가 3분의 2n파이 할 거야. 그러면 다 적어보면은 3분의 2, 3분의 4, 3분의 6, 그 다음에 3분의 8이야. 그치? 근데 어차피 이렇게가 2파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랑 얘가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3개만 봐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2파이만큼 계속 반복할 거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한번 봅시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두 동경이 일치한데. 두 동경이 일치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알파가 2n 파이 플러스 세타 있고 베타가 2m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있어야 일치하겠지? 동경이 맞니? 어차피 이 바퀴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참고로 n, m, 그다음 k는 정수라고 합시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파이로 묶으면은 n-m이야. 그랬을 때 뭐 n-m도 정수일 거니까 내가 얘를 그냥 k 파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두 동경을 뺀 게 2n 파이다, 2k 파이다. 두 동경을 뺀 게 2k 파이다 이렇게. 그럼 좌표 평면에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가 이렇게 세타가 있어서 이걸 의미하는 게 둘 다 알파랑 베타가 된다. 동경에 대해서. 그다음 원점 대칭. 얘는 먼저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원점 대칭.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파가 있고 이렇게 베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은 여기도 세타가 되겠지. 그럼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 그치, 180 파이겠지? 파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파를 셈이 2n 파이 플러스 세타라 두면은 베타는 2n 파이에다가 또 파이를 더한 다음에 세타 되겠지? 정확히 이렇게 파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빼주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주면 어차피 세타는 사라질 것이고 남는 게 2 파이에 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정수니까 그냥 2 아니고 2k 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써도 무방하겠니? 어차피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파이나 파이는 똑같으니까 2파이만큼 차이 나가지고. 다음에 세 번째 x축 대칭의 상황. 그러면은 위에 이렇게 알파가 있고 이 각을 세타를 했을 때
베타는 아래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세타 된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쌤이 알파를 2n 파이 플러스 세타, 베타를 2n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알파나 베타는 응, 각이야. 지금 전부 다 지금 각이잖아. 지금 각이 대한 표현이잖아. 지금 각이야. 근데 이제 여기다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알파로 쓰는 거야. 얘는 이제 알파랑 베타를 위에 두 개는 뺐어. 얘는 더해야겠지. 왜? 더해야 세타 사라지니까.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뭐가 되겠니? 여기 n이랑 m이야. m. 이 파이로 묶어주면은 n 플러스 m이 될 건데 어차피 n 플러스 m도 정수니까 마찬가지로 2 k 파이다. 그 다음에 y축 대칭도 가봅시다. y축 대칭은 이렇게 알파가 있어서 여기 세타라면은 베타는 대칭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베타고 이렇게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알파는 2n 파이 플러스 세타, 베타는 2m 파이 플러스 파이에서 세타를 뺀 게 되겠지? 파이만 갖다가 세타 뺀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더해줘야겠지. 더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파이로 묶어주면은 n 플러스 m이 되면서 얘를 뭐 2파이 마찬가지로 2k파이 쓸 수 있다. 파이. 응? 파이 하나 더 있어. 아, 파이 하나 더 있어? 더 있으니까 지금 뒤에 플러스 파이까지 플러스 파이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인 거. y는 x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세타, 그럼 여기도 이렇게 세타 나오겠네. 그래서 알파 베타 그럼 알파는 2n 파이 플러스 세타, 베타는 2n 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더한 다음에 세타를 뺀 게 되겠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더해야 세타 사라지겠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파이를 묶어주고 n 플러스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최종적으로 얘가 2k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된다. m 플러스 파이가 아니라 m이지. m 플러스 m.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얘가 되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 되게 뭐가 많고 뭐 y축 대칭, 그다음에 일치한다, x축 대칭, yx 대칭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x축에 대해 대칭이래. 그러면은
이 상황을 그린 다음에 이 상황을 이렇게 수식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의 칭이다 무조건 이거다 외우지 마. 외우면 헷갈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제 상황을 봤을 때 이걸 우리가 그림 그려놓고 나서 이거를 수식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이거 외우려면 헷갈릴 거 아니야. 외우지 말고 그냥 각각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을 상황에 맞게끔 수식으로 해석해 주면은 이렇게 해석해 줄 수만 있으면 된다.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 문제 한번 봐봅시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데 그래서 이게 둘 다 세타이면서 4세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뭐 알파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두 동경이 이루는 이제 각을 뺐을 때 한 바퀴만큼 차이 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얘들이 지금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즉 4세타에서 세타를 빼. 그럼 3세타인데 걔가 뭐가 된다? 2n 파이가 된다 이렇게. 그럼 세타라는 친구는 3분의 2n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n은 항상 정수야. 그랬을 때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대. 그치? 그럼 n은 얼마겠어? 세타가 이 여기 들어오게끔 하는 n의 값은 뭐겠어? 정수 n의 값은? 네. 1이겠지? 그래서 n이 1일 거니까 세타는 3분의 2파이다. 그럼 3분의 2파이도 호트법이 아닌 60분법으로 한번 표현해주면은 얘는 몇 도야? 전체 120도 이렇게. 그래서 60분법과 호도법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표현할 수 있게끔 연습이 필요하다. 그다음 2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 대칭이래. x축에 대해 대칭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세타 4세타 있을 때 여기 이루는 이 각이 지금 같으면 내 거겠지? 그럼 얘는 아까는 뺐지만 이번에는 2를 더해야 알파가 사라지겠지. 2를 더해야. 그래서 더했을 때 그게 뭐가 된다? 2n 파이가 된다. 그래서 5세타가 2n 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럼 세타는 5분의 2n 파이 이렇게. 근데 이번 세타가 90도보다 크고 180도가 작대. 2분의 8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가도록 세타가 이 범위에 들어가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은 뭐가 되겠어? 이해 되겠지? 네. 자, 최종적으로 세타는 5분의 4 파이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0분법으로 표현해보면 뭐겠어? 140가 되겠지? 네. 세타가 144도일 수도 있는 거죠. 뭐라고? 세타가 144도일 수도 있는 거죠. 44도? 144도. 세타가 지금 144도. 각.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동경은 뭐예요? 지금 이게 동경. 이 동경이 대칭이다. 이게 그냥 그 선이 동경이. 아까 말했잖아. 움직이는 선, 움직이는 길. 그럼 저기 2, 4분의 2랑 3, 4분의 있다는 거 144도. 그렇지. 세타 144도면은 얘가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 있겠지. 근데 어차피 상황은 똑같잖아. 이렇게 있든
이 수식으로 해석하는 이 상황은 똑같다. 그렇지? 더했을 때 n 바퀴만큼 차이가 난다. 됐니? 그럼 밑에 호도법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60분법은 그냥 우리 기존 알고 있던 이 디그리 30도, 60도 이런 표현들 디그리를 이용한 표현이다. 단위가 디그리가 된다. 그래서 60분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이니까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그냥 호도법은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일 라디안 으로 하는 표현법이다. 그래서 단위로서는 라디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쓰고, 단위. 일반적으로 파이 라디안 이러면 얘가 지금 가로쳐가지고 RAD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파이가 360도가 될 것이고, 파이는 180도. 그다음에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 돌아서 대략적으로 아까 얼마나 그랬어? 김난이? 58도 정도 된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1도를 이번엔 1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될까? 1도를 180도가 파이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 되겠지?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그래서 1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늘 배웠던 거는 이제 시초선, 동경, 그 다음에 호도법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던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른 우리 관계식, 요거는 외우지 말라 그랬어.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좌표평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잖아 이거 어차피. 그치? 문제에서 상황 제시했을 때 이 그림 그리는 건 어려운 일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그림 그려놔서 이 그림을 어떻게 내가 수식으로 바꿔서 해석할 것인가, 이 해석할 줄만 알면 된다. 그래서 절대 이거 외우지 마. 외우면 까먹으니까 헷갈리고.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호도법을 쓰는 이유는 60분법으로 이제 표현했을 때, 각도를 60분법으로 표현하면은 얘가 무차원 양이라서 얘를 우리가 수직선에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수직선에 표현하기 위해서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 각도를 실수화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파이 라디안 얘가 180도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숙제로 여러분들 이제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센에서 혹시 그 로그 쪽에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 오셔서 다음 시간에 해서 봅시다.